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에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 부인의 토지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가 셀프 개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오세현 후보 측은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박 후보를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과열 혼탁 양상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간 정책 대결이 실종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세종시의회 제17선거구 후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천안 명동거리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원도심 축제가 열립니다. 아산시 탕정면 인구가 배방읍과 온양 3동에 이어 세 번째로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에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 부인의 토지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가 셀프 개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오 후보 측은 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크게 부풀리는 등 허위 사실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박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포문은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가 열었습니다. 박 후보는 민선 7기의 개발 계획을 세운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에 민주당 오세현 후보 부인의 땅 4,500여 제곱미터가 포함됐다며 재산을 불리기 위한 셀프 개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는 20년 전 농사용으로 매입한 토지라며 개발 사업 역시 공공개발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감보율 50%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수익도 크지 않고 오히려 개발 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수익이 더 크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오 후보의 해명에도 박 후보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감보율을 적용해도 인근 모종 풍기지구 거래 시세를 감안할 때 오 후보 부인의 토지는 40여 원대 시세 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며 풍기역 예정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 후보 부인의 토지를 도시개발 계획에 넣게 된 이유를 낱낱이 소명하고 아산 시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셀프 개발 추진 의혹에 오 후보 선대위는 해당 사업이 민선 3, 4기에도 수립된 적 있다며 근거 없는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박 후보 측은 오 후보 부인 토지 포함을 위한 무리한 개발 구획 설정 여부가 핵심이라며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이 사적 재산을 증식하는 데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거듭된 공방의 오 후보 선대위는 2022년 현재 실거래가가 평당 150만 원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600에서 700만 원으로 부풀려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허위 사실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으로 박 후보를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충남도당은 박 후보가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아산에는 전세로 살고 있다며 지역구에 임시 거주하는 시장 후보가 과연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선거 일정이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책 대결 대신 의혹 제기가 부각되면서 아산시장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유독 이번 지방선거에선 후보자 간 정책 대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과열 혼탁 양상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쌍용동의 한 사거리입니다. 전신주마다 후보자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공약이나 정책보다는 상대 후보의 정가 기록 알리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은 천안과 아산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 비리, 그다음에 과거사, 그다음에 입증되지 않은 의혹 이런 것들이 만연하면서 정작 후보도 없고요. 정책도 사라진 이런 선거가 되면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를 정치인 스스로 깎아내리는 아주 후진적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번에 코로나 선거 관리 문제, 그다음에 이 현수막에 대해서 심판이 경기에 참여하는 듯한 이런 선관위 행태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선관위가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혼탁해지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선 농지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불법 현수막 등 고소 고발도 잇따르고 있지만 선거 이전엔 사법적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전지로 예상되는 지방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단독 선거구가 된 세종시의회 제17선거구 나성동입니다. 이곳엔 어떤 후보가 뛰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세종시의회 제17선거구는 기존 세롬동 선거구에서 분리되면서 이번 선거부터 나성동 하나의 단독 선거구가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된 이곳은 대부분이 주상복합 아파트로 주거 밀집도가 높은 데 비해 도로나 학교와 같은 도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당장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3월 말 기준 인구는 13,100여 명으로 동지역 선거구 중에선 가장 유권자 수가 적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선거구는 남녀 대결로 관심을 모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강준현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김효숙 후보가 젊은 도시에 걸맞는 젊은 정치를 약속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기자, 공무원,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와 행정 경험을 14년 동안 쌓아왔고요. 이를 바탕으로 나성동을 세종시 1번지로 만들고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이 되면 추진할 최우선 공약으론 벌써부터 야기되고 있는 학급수 부족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나성 초중학교는 지난해 개교함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과밀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스마트 모듈러 교실의 도입 또는 부지를 검토를 해서 신설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는 정말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인근 세종예술의 전당과 동락정 역사공원, 도시상징광장을 잇는 나성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출퇴근길 교통체계 개선과 보행약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양곤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세종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아울러 더 나아가서 세계 속에 우뚝 선 그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김 후보는 나성동의 최대 현안이자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를 꼽았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서 주민들, 시청, 또 그다음에 경찰, LH, 행복청, 아무튼 유관기관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이 지역의 교통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는 그런 노력들을 할 거고, 올해 안에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이어 지난 2013년 세종시로 입지를 정했으나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의 공론화와 시의원 신분에 맞는 똑바로 제대로 일하는 세종시의회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세종 지역 상업과 문화의 중심이 될 나성동. 단독 선거구로 분리 후 치러지는 첫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어떤 후보에게 향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를 만나보는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환철 정의당 천안시장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황 후보는 마을 기업을 유치해 소득이 있는 농촌을 만들고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보육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황한철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직 완성이 덜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품격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예술의 전당이 목천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우리 천안 시내에 유치를 해서 예.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술인들과 함께 시민들이 함께하는 고품격 문화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 천안시가 산업도시로서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그 대신 농촌이 좀 밀려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농촌 어떻게 해야 함께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농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 소득만으로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마을 기업을 각 지역마다 농촌에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 유치하는 방법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일정한 금액을 원금 보존 원칙에 의해서 마을 기업을 유치하면 그 마을 기업을 유치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고 수익이 발생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농촌 농민들이 이익금을 배분을 한다고 하면 그 농촌은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이 귀농하는 그러한 농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농촌과 도시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특히 우리 천안시가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도시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지만 경력 단절 여성이랄지 중장년층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좀 왕성히 해서 이분들이 취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위한 대책 무엇이 있을까요? 네, 취약계층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에 대한 방법은 저는 민생권익센터를 우선 설립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먼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 실태조사를 파악을 해서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던가 아니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자격증 등 다양한 시책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우리는 천안과 아산이 연접해서 함께 발전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두 도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방향의 갈 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천안과 아산이 참 우리 시민들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적으로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천안과 아산만의 전철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철을 더 증차를 하거나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가 천안 아산은 일부 구간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버스로 천안과 아산 가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천안과 아산의 버스 시스템을 새롭게 개선을 해서 어디서 버스를 타든 간에 천안과 아산이 왕래가 아주 쉽게 용이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길이 통해야 마음도 통한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도로를 통해서 양 도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황한철 후보가 생각하는 천안시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모두의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도시 빈민이라든가 노동자 그리고 농민 그리고 여러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아우러서 잘 살아가는 그런 천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 시정으로 이끌어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그런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우선 과제이고 그것이 시장과 우리 시민들이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과 소통을 통한 천안시의 미래를 그리셨고요. 지금 계획하셨던 일들 잘 이루셔서 천안 시민이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투표 시 장애 유형별로 겪게 되는 불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영상을 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휠체어를 탄 여성이 기표소에 들어섭니다. 기표를 하고 나오려는 순간 공간이 너무 좁아 이리저리 부딪혀가며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나올 때는 후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또 휠체어가 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기도 하고 치우기도 애매하고 뒤에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까 조금 들었어요. 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베리어 프리 네트워크가 제작한 12분 분량의 영상입니다. 나의 투표라는 제목으로 모의 투표 상황에서 각 장애 유형별로 겪게 되는 불편함을 담았습니다. 선거 공보물의 일부 내용만 담겨있는 점자 공보물, 휠체어에 앉아 기표하기엔 다소 높은 테이블, 수어 통역사가 없는 투표소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불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자 공보물 대신 음성 파일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입모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거 사무원들이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 등입니다. 부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간의 시혜적 느낌의 성격들을 좀 받아서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 당사자들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 문제점들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그에 관련된 공감대를 확산시키면 좋겠다. 지난 24일 공개된 이 영상은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기 이전에 우리도 한 국민으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탕정면 인구가 배방읍과 온양 3동에 이어 세 번째로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인구 2만 3천 명이었던 탕정면은 이후 탕정역사 주변 한들 물빛 도시에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며 1년 만에 7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791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추가적으로 민간 아파트와 임대주택 등 분양이 계획돼 있는 만큼 시는 2023년에는 4만 명, 2025년에는 5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655건의 공장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는 434억 7,300여만 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화재 재산 피해액의 32.7%가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27.2%인 1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이 오는 9월 홍성군 홍부급 일원에 개원합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진로진학상담센터와 진로도서관, 대강당, 진로동아리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연간 2만 명 이상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 중앙녹지공간을 관통하는 국지도 96호선을 달리다 보면 바로 옆으로 국립박물관 단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5개 박물관 중 어린이 박물관은 제법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 중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 호수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 단지입니다. 이곳 7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2027년까지 모두 5개 테마의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그중 가장 먼저 어린이 박물관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약 50%의 공정률로 당초 계획했던 내년 상반기 개관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이곳 어린이 박물관은 올해 연말 준공되며 전시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 박물관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도시건축 박물관은 올 하반기 착공해 2025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 디자인 박물관과
디지털 문화유산센터는 지난 1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마지막 국가기록박물관은 내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들 5개 박물관 건립에 투입되는 예산만 4천억 원.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사업에 대해 당초 목표로 했던 2027년까지 사업을 마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개별 박물관의 건립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개 개별 박물관 건립이 병행되어 진행되는 만큼 더욱더 빈틈없이 준비하여 목표한 사업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박물관단지 2단계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 확정을 위해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다음 달 6일까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각 읍면동을 비롯해 대중교통과 유관기관, 단체 등의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태극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면 되며 오염 또는 훼손된 태극기는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재증명 민원 사전 예약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교육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예약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1층 통합민원실을 방문해 민원 서류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학생이나 검정고시 등 모두 22종의 재증명 민원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평일 교육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은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천안 원도심 축제를 엽니다. 먼저 27일 오후 5시부터 명동거리 일원에선 영지역길 맥주 클럽 파티가 진행됩니다. 버스킹과 DJ 공연, 흥흥발전소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28일에는 역전시장 일원에서 박서진과 영기, 정다경 등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하는 뮤직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지하도 상가에선 추억의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